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론스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미국 투자펀드 그리고 우리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론스타, 한국 정부 9,500억 원의 타협을 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 정부가 주면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서 정부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5조 5천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소송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대폭 내려서 9,500억 정도면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조만간 정부에 공식 제안키로 했다. 정부 측은요. 공식 제안 오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돌연 태도 바꾼 북한.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어제 오전 아침에 매일경제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진척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압박 속에 군사위 예비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예비회의라는 거요. 전쟁 억제력 강화, 도발 여지는 뒀다. 정경두 국방장관, 행동 보류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냈는데 보류를 재고할 땐 재미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약간 협박성 얘기를 또 살짝 남겼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1년 지속되면 76만 가구가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국회에 제출한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가계대출 부실 110조 원 이상이다 경고를 했는데 76만 가구, 여기 좀 설명이 돼 있군요. 지금 적자 상태에 놓인 가구가 참 많은데 1년을 못 넘길 수 있는 가구는 자영업 가구가 3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근로가구, 근로소득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구가 45만 정도 돼서 76만 정도가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6.25 영웅들 70년 만에 귀환 이런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화면을 좀 위로 가겠습니다. 사진 봐주시죠. 북한 지역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일단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군 유해인지 아니면 미군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가져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147구 국군 유해로 일단 판명이 돼서 이렇게 하와이에서 우리 비행기에 우리 군기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좌석에다 한 분씩 모셨다고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한미 공동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국군 유해 147구 하와이에서 봉환됐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김윤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25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키워드 남매의 목적 무엇이었을까 궁금한데 이 남매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를 말합니다. 뭔가 역할 분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란 또 분석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나만 눈에 띄어. 이건 뭐죠? 자랑으로 하는 걸까요?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네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주린이도 청약을 했다. 주린이는요. 주식 어린이.
나이에 상관없이 주식의 초보자를 뜻하는 뭐 신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공모주 청약 엄청납니다.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광풍일까요? 열광일까요? 이런 현상 나타났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 없다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문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 당국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야기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유화책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뭔가 방향을 바꾼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이 지난 23일입니다. 23일 필리핀의 일대인데 미군의 항공모함 2대가 나란히 가고 있죠. 사실 항공모함이요. 구축함, 잠수함들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는 게 항공모함 전단 하나거든요. 근데 두 항공모함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면 우리나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 이거 분명히 북한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하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 제목이 이렇군요. 북한 보고 있나? 미국 항모 2척 필리핀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 미군이 8대 항공모함인데 2대가 한반도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보류 지시가 있은 뒤에 뭔가 즉각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황해북도 개풍군 야산에 지난 24일 뭔가 확성기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북한이 뭔가 행동하겠다고 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어제요. 없어졌습니다. 바로. 뭔가 변화가 온 거죠. 그리고요.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 실린 사전인데요. 여기 보면 단둥입니다. 원래 최근 들어서 뭐 제재도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여파도 있고요. 북한과 중국 간에 뭔가 교역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 많았고 북한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중국 세관 앞에 트럭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통과하면요. 여기 세관 사무소예요. 통과하면 신의주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북한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입니다. 제가 호칭을 틀렸습니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지시를 했습니다. 유화책일까요? 어떤 변화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미중 관계 판 흔들기. 침묵하던 김정은 움직인 3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100%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요. 첫 번째, 중국엔 원조하라는 신호를 보낸 거다. 그동안 그렇게 거칠고 강경하게 나온 게 중국에 향해서 원조하라. 지원받은 대가로 도발 중단 약속했을 수도. 두 번째는요. 미국에는 관심을 좀 가져라. 우리를 좀 봐라. 이런 신호였다는 거죠. 미국 항모 폭격기 출격에 선 넘으면 손해 판단. 그러니까 아까 봤던 사진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엔 말을 들어라. 남이 전단 단속 나르다 실익은 거뒀다 여겨서 김정은 움직였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북한 문제 전문가를 연결해서 궁금한 점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은 여기 스튜디오에서 직접 뵀는데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에도 네,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확성기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 매체에서요. 그동안 거친 비난을 다룬 기사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건 분명히 변화인데 그렇죠. 이런 현상 뭔가 목적을 달성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액면 그대로 보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내부 뭐 결속을 해소하는 그 목적은 좀 달성한 것 같고 그리고 자 크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주장했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예. 대북 전단 살포의 금지 그리고 그 독자적인 남북 협력, 그리고 예. 한미 워킹그룹 해체 같은 것들을 이번 예.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일단 좀 한숨을 좀 돌린 것도 있고 예. 내부 결속을 좀 자기들도 대남 맞불비를 놓겠다고 하면서 예. 한껏 이제 내부 결속을 고양을 했는데 오. 그 일정 정도 목적은 좀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대남 사업의 대적 사업화, 그 군사 행동에 예.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책임 소지에서 좀 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약간 좀 뜸을 좀 들이고 있는 기간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놨던 어떤 목적을 좀 달성한 분위기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풀어간다. 여기 기사에서는 뭐 판을 흔든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네, 예. 방금 전에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중국 단둥의 모습인데요. 세관 예. 사무소 앞에 중국 트럭들이 많이 늘어선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으로 보이는데 북중 교역 재개 움직임인데 역시 중국이 움직일 걸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최근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북한에 식량 80만 톤을 예. 무상 지원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북중 간의 이제 거래,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과연 중국이 움직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신들의 그 앞마당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걸 막기 예. 위해서 좀 북한의 달래기 차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 이 남북 관계가 벌어지는 틈을 타서 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 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을 재개하는 것인지 예.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북중 간에 지금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런 교역 재개 움직임은요, 북한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물품들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거는 미국이 묵인을 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추정해 보건데 예. 지금 미중 채널이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 얘기를 하면서 예.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ICBM을 쏠 것이냐 어떤 도발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때 12월 17일 날 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면서 그때 좀 상황이 약간 좀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아마 그와 좀 비슷한 효과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물밑의 이야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징후들을 좀 추적 포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 교수님 잠깐 기사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김정은 남매 국합 배드캅 분담한 것 아니냐. 그동안 참 이 분석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 조조를 통해서 실익을 챙기려 했다. 이거 분석이죠, 지금요. 대남 공세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 거예요. 배드캅에는 김여정, 국합 김정은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적대행위 중단한 게 아니라 대남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중앙군사위 직접 주재해서 영상회의, 그것도 예비회의입니다. 예비회의로 속전속결 처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김정은과 김여정의 역할 분담 역시 국가 배드캅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의 역할 분담 측면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죠. 예.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뭐 김여정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국가 배드캅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 문제들을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건 지금 정상 외교 시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또한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이 풀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설사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나서 다음 한국 정부를 상대하더라도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최고 존엄으로서 대화든 대결이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림을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에게 대남 사업의 대적 사업화는 맡겨두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화든 대결이든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여지로 남겨놓는 것이 지금 아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북한 입장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런 역할 분담 또 있을까요, 그럼? 예,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제 예고대로 본다면은 예. 우리가 이제 피곤한 일판, 이게 예. 남측이 피곤해할 만한 일판을 계속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저강도 도발로 계속 이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카드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좀 돌변할 수 있는 것이고 보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 예비 회의에서 예. 이게 결코 취소나 이제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이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우리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뭔가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행동계획 보류가 재고되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협박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우리 군을 향해서 자중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중이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보고 많이 썼던 말이 자중인데 거꾸로 우리를 보고 자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언론에는 아마 보도가 되지 않겠지만 예. 지금 최전방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 군의 최고도의 그 경비태세, 대비태세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 봤을 때 이게 그 쉽게 도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이게 역공에 휘말리고 우발적인 예. 상황이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예.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북한도 인민들 뭐 대규모 대회도 하고 그리고 좀 이게 예. 관심의 방향을 좀 돌린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군의 위기는 한껏 올렸다가 지금 잠깐 이제 보류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또 상황의 추이를 봐서 예. 이제 또 군의 위기감을 또 조성하는 이제 그런 그 강원 전략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좀 약간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예, 그것도 있고요. 나중에 지금 예. 그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얘기도 예.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북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200만 잠의 대남 전단, 이른바 삐라를 준비했잖아요. 지금 그걸 뿌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전단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거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양인데요. 예. 우리가 지난 10년간 대북 전단 살포단체가 뿌린 게 한 1,900만 장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거의 준하는 1,200만 장을 한 번에 지금 인쇄를 해놓고 대기를 몇 하고 년치라고 있다는 할 수 있겠네요, 따지고 예, 보면은. 그렇죠. 몇 년치를 지금 어딘가 이제 어쨌든 창고 예. 보관을 해놓고. 근데 뭐 이제 실제로 1,200만 장을 인쇄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걸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엄포를 놓는 것인데 예. 어쨌든 그거를 이제 1,200만 장 인쇄해놓고 이제 이것들을 언제든지 뿌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여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갖고 있다가 또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